해주려면, 아들이 잘 되려면 저 오늘 이 사진 찍어야 되겠는데 어머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아들 잘 된다는 건 또 어머님은 또 못 베기잖아요. 그 자리에 오통을 딱 보니까 제 아버님이 어머님 딱일 딱 대면서 이 미친년 하면서 또 아버지를 뭐 화를 내고, 제 아버님 머리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갔는데 딸내미가 할아버지 왜 그래? 응? 막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수그러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우리 상반신만 벗읍시다. 내가 밑에까지는 안 보실 테니까 상반신만 벗깁시다 해갖고 상반신을 사진 찍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눈 사진이 필요해요. 수가야 너 눈 사진 찍자. 너 벗고 찍어. 싫어. 아빠가 벗으면 나도 벗을게. 너 찍고 나서 벗을게. 아빠 항상 그 거짓말 한번 하지. 나중에 한다고 벗은 적이 없잖아. 그럼 벗고 찍어. 그래서 저도 같이 벗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가족 사진을 벗긴 거고, 두 번째 벗긴 이 강제로 찍은 것은 제가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불현듯 생각났어요. 내가 이거 일본은 그냥 1시간이면 날라오니까 미국 가면 이게 아버님이 그때 70이 넘으셨을 텐데 내가 아버님을 마지막 보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그 생각에 가기 며칠 전에 아버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엄마 나 술 좀 사다 와. 아버지랑 술 한 잔을 먹어야 되겠어. 둘이 앉아서 아버님 술잔을 내려놔서, 아버지 만일 내가 커서 늙어서 나의 딸내미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아버지, 나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목욕탕 가서 많이 봤잖아 임마. 목욕탕 가서 본 거 말고 카메라 앞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 미친놈의 새끼 일본에서 여기가 또 미친 짓 하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버지, 나를 만든 아버지가 어떤 건지 내 진짜 보고 싶다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술 사고 이제 전을 지내가고 뜩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또 심각하니까, 야 왜 그러니? 좀 한번 아무도 집에 식구도 없는데 좀 벗으라니까 또 아버지가 심각하게 나오네. 에이 니문 늙으냐. 또 엄마가 또 훌쩍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화가 나고 막 벗어 하면서 아버님 울통을 딱 벗기니까 마지못해 아버지가 딱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기해서 놓고 이제 포즈를 취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다 뭐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돼, 좀 더 꼭 안으세요. 뭐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막 이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불현덕으로 야, 참 내가 이렇게 안아보기가 오랜만이네. 더 꼭 안으세요. 더 꼭 안으세요.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뭐 느낌이 없잖아. 막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아버님 그 성기가 딱 쓰는 거예요. 아버지도 포경 안 했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야. 그래서 그 사람도 막 그러면서 찍는 거죠. 이제 찍고 났더니까 아버지가 이제 옷을 더 입으면서, 아버지 저희 옛날에 저희 친구들도 전부 집에 와서 아버지가 다 친구들 포경수술 해주고 다 그랬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이제 포경수술 해줬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 건 못했어? 야 이 새끼야 그건 묻지 마. 그러면 그렇게 그 두 번에 그걸 빼놓고는 전부 다 자연스럽게 찍어진 벗음 사진이고 자연스럽게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족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것이 친척집에 가는 거였고요. 두 번째 성묘 가는 거였고요.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왜 제사 지내는가 하면 제사 지내면 내가 안 보고 본 음식을 친구들이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전 그게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설날에 친척집에 가서 뭐 절하고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저한테 더 끈끈하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같은 말을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너 왜 꼭 가족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찍어야만 하니? 뭐 저 억지로 찍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찍었어요. 근데 이것이 가족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버릇없이? 근데 그때 제가 불현듯 얘기했어요. 이것은 나의 가족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과 죽음의 얘기 아닐까요? 우리 가족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선생님도 살아가는 삶이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좀 제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그 책을 보냈더니까요. 동생이 보내고 자기는 혼례 못 보고 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그 책을 안 보여줬던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 물었어요. 야, 너 그 책 아직까지 너 아들 딸내미가 아들 딸내미가 지금 다 40 정도 됐는데요. 그럼 못 봤더라. 그때는 한 30살쯤 됐을 텐데. 아, 오빠, 내가 아는 가족은 이렇게 리얼한 가족이 아니야. 응? 꿈이 있고 뭔가 소박해. 근데 이 지금 선생님 얘기했지. 오빠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못 보여주겠어. 그랬습니다. 뭐 하여간 그러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옛날에는 이 TV에 간첩 나오면 TV에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뉴스 시간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그 뾰지게 그 간첩들을 들여다본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왜 간첩 나올 TV에 안 보시다가 간첩만 나왔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 앞에서 보세요. 혹시 그 속에 아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저는 그것이요 정말 마음이 아파. 죄송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가족과 제가 느끼는 가족은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뭐 있나요? 지금 포토그램이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요. 포토그램을 제가 처음 할 때는 제가 처음 포토그램을 할 때는 할머니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이 가족이란 주제로 이 전시회를 육 교수님이랑 하려고 이제 정해놨는데 그게 할머니 죽는 장면을 가족들이 했는데 주로 할머니 죽는 장면을 이제 찍었어요. 그 가족의 할머니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사진들을 육 교수님한테 갖다 전시회 하겠습니다 하고 보여드렸더니까 야, 이렇게 무서운 가족 사진 찍고 이렇게 무서운 가족하고 어떻게 전시하니? 그게 전시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가 할머니가 제가 하는 말은 애할머니예요. 애할머니인데 제가 이제 그 애할머니가 지금 말하면 그것이 뭐라 그러나 그때는 노망이 들렸다 그랬는데 그걸 좀 뭐라 그래요? 치매라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치매가 걸려서 누구도 안 근데 치매 걸린 분들은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나요. 그러니까 하여간 배가 먹었는데도 좀 있으면 또 뭔가 달라 그러고 그러면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똥 냄새가 아주 나요. 왜 그 똥에 넣으면 그걸 치우면 되는데 왜 그걸 또 종이에 꼭 싸서 어디에 또 왜 그 처박는지요? 어느 구석에다 이게 처박아요. 그러면 그걸 청소하는 놈은 나밖에 없어요. 왜? 사진 찍을 욕심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나보고 효자예요. 효자는 무슨 효자예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할머니를 벽에다가 목욕시키고 그 목욕시키면 보시잖아요. 그럼 할머니 누드 찍은 거예요. 근데 꼭 그때 누드 사진 찍으면 정신이 돌아오세요. 제가 이미 광호인데요. 광호라고 부르잖아. 광해야. 내가 너가 사진 찍으니까 내 정신이 돌아와서 죽지 못하고 그러잖니. 그 비싼 카메라를 왜 자꾸 날 사진 찍니? 꼭 사진 그 누드 사진 찍을 때만 꼭 그러세요. 할머니 미안해. 그날 찍고 싶어. 그리고 또 금방 그 얘기하면 또 금방 또 정신이 없어지세요.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사진 찍는데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육 교수님이 전시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걸 한 3년 동안 그려놓으니까 뭐 별의별 사진을 다 찍었겠죠. 뭐 똥 싸는 사진, 밥 먹는 사진, 하여간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전시를 못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애할머니니까 화장을 해갖고 그걸 싸니까 뭐 봉지 요만큼 나잖아. 신문지다 그 당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줬어요. 요만 하얀 박스에다 넣어서 탁 줬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렇게 갔다는 거 뒤에 산에 갔다는 거 훅 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이럴 수 있어. 엄마 이거 너무 심하잖아. 얘가 쪽은 안 모시는 거야. 그래도 제사라도 지내야지. 죽었는데 안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충격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강하게 왔어요. 그런데 저희 몸에서 이 할머니를 받아들이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일 처음에 포토그램을 육체라는 시리즈를 한 것은 인화지를 깔아놓고 몸에다가 현상액을 붙이고 이렇게 찍는 것이 제가 포토그램 육체 시리즈가 1979년 그 무렵에 그걸 하게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포토그램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요새 하는 식물이나 꽃이나 이런 포토그램은 IMF 때문이에요. IMF 때 필름이 끊어지니까 필름 살 돈이 없어서 한 가지를 뭐 과정이라도 줄여볼까 하다가 이제 그 포토그램이 지금 있는 포토그램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게 요새 그러니까 지금은 포토그램은 어떤 자연을 알아가는 느낌 그리고 포토그램을 하다 보니까 사진은 대상을 찍기만 하잖아요. 포토그램을 하면 직접 물건을 만지잖아요. 이것이 주는 그 즐거움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어떤 그 포토그램이라는 것이 사진을 좀 더 다른 나를 찾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포토그램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원래 포토그램은 필름 이전의 사진에서 니에프스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요새 뭐 유행하는 인화지 그 종에다 그 용액 발라서 하는 그런 잠깐 생각 안 나는 그런 것들이 필름 이전에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포토그램이에요. 어떤 그런 방법의 것들이 가장 원시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근원을 찾아가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예요. 자, 딱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겠습니다. 자, 없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진이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만 들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숙제하듯 사진 찍지 마시고요. 사진이라는 것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카메라만 들기만 하면 누구한테 지지 않고 내가 천재가 되는 것. 진짜 똑똑해. 야,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내 스스로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사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지 말고 사진은 이래서 좋구나. 죽는 그날까지 즐겁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사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찍고 싶어서 찍으세요. 찍는 게 재미있어서 찍으세요. 재미있는 것이 즐거워서 찍고요. 그 즐겁다 보니까 찍고 또 찍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찍으면 절대 좋은 사진 안 찍습니다. 왜? 그것은 좋은 사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좋은 사진을 넘어서는 것은 스스로 감동할 때만이 내가 나에게 흠뻑 빠져서 내 자신이 즐겁게 찍을 때만이 나다운 사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삶의 그런 카메라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장난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이현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밖에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교류전 안내 팜플렛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부산시청에서 전시하니까 한번 좀 구경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선생님 나중에 이런 기회를 또 만든다고 했는데 실은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오늘은 숨이라는 고민을 했잖아요. 제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밥 먹어라. 사진으로 먹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저는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보다는 깨달아가는 방법을 사진은 저는 확실하게 내시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뭔가 저의 의식을 여러분한테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먹는 거에 대한 먹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잖아요. 오늘은 먹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뱉어내는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